자, 남북 정상이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고, 모든 것이 예상과 다르게,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 어지러운 정세를 꿰뚫는, 국내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 내가 왜 전문가인지를 최근에 계속 입증해내고 계신 분입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저희가 납치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이 TBS에 그렇게 연락이 많이 왔답니다. 제발 아침에 차를 보내서 모시고 오라고. 저희가 근데 그 청취자들도 다 압니다. 차를 안 보내면 안 오신다는 것을. 그때 몰다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차를 보내서 새벽에 저희가 깨워서 저희가 납치해서 딴 데 못 가시게 바로 이리로 모시고 왔습니다. 주말에 잘 쉬셨습니까? 예. 시겁하셨죠? 예. 잠시. 놀랐어요. 안 놀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전광석화. 예. 그게 실감이 났습니다. 아니, 목요일 밤늦게, 금요일 날, 일이 터지고, 남북 입장에서 일이 터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소환 보내고, 그날 아침에 통화하셨지 않습니까, 저하고. 더 거슬러 올라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한미 정상회담 때 굉장히 분위기 좋았어요. 기사들도 다 좋고. 근데, 장관님만 유일하게, 이거 불안하다 하셨어요. 지금 되짚어보자면 왜 불안하다고 하신 겁니까, 그때? 다시 한번. 예, 중국에 대해서 그 불만을 표시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 7일인가? 7일날 다롄으로 한국폭에 간 거. 시진핑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2차. 그리고 이제 시진핑을 만나고 바로 돌아온 그날 폼페오가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8일이죠. 8일인가? 미국 시간으로 8일이고. 그리고 폼페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마 김정은 태도가 지난 4월 초 달라졌다 하는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난 뒤에 좀 4월 달과는 달리 태도 변화가 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뻣뻣해졌다. 뻣뻣해졌다. 근데 이제 원인 제공을 볼튼이 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상대방이 다른 행동을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저거에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 그래요. 북한이 왜 요즘 달라졌지? 저게 배후에 뭐가 있나 하는. 왜 뻣뻣해?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일종의 시각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중국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가 지금 변했다라고 하는 실제이든 실제가 아니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불만. 그 불만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지금 저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을 4월 초 폼페이오가 만났을 때와 같이 좀 미국말을 잘 듣는 혹은 돌려놔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뜻으로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숙제냈다 하는 표현을 썼었죠. 그거를 지금 되돌아보면 그러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읽어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보신 적도 없으면서. 읽어내셨고 그러고 나서 유일했습니다. 지금 증거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때 불안하다 하신 유일한 전문가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금요일 아침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전화 통화했던. 그때 이제 통화할 때,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 보면 여지가 있다 전화하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북한의 첫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장관님과 인터뷰 끝나고 나서, 속보로 조금씩 떴어요. 그거 보셨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유화적이다 또는 뭐 이전과 다른 메시지다라고 하는데 평생 북한의 메시지를 봐오신 분으로서 그게 얼마나 기존의 북한 메시지하고 다른 정도입니까? 그 김계관 부상의 그 담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김계관 제1부상이 담화를 그전에도 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예. 그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공개서한이죠. 예. 되고 난 뒤에 김계관 부상이 또 담화를 내놨는데 그 앞에 위임에 의하여라는 그러니까요. 그 표현이 나오길래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실린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굽히고 들어가는 건데 네. 저희는 이제 최근에 북한 메시지만 기억했기 때문에 북한이 뭐 과거 구소련이든 중국이든 혹은 뭐 미국이든 남한이든 간에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혹은 이런 수준으로 나온 적이 있느냐 과거에 어느 정도로 이게 다르냐 과거와 그게 궁금한 거죠. 저희가 비교가 안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전에도 북한이 태도를 갑자기 돌변시킬 때 예. 돌변할 때 쓰던 용어들은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무슨 아량을 베풀기로 하였다. 아량을 베풀기로 하였다. 그런 네. 표현을 썼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고 뭐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 편도 얘기하고 만나면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길래 이 북미 회담이 지금 잘못하면 깨지겠다. 네. 정상회담이. 그런데 난 우려 내지는 뭐 거의 공포 수준으로까지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진짜로 깨질지 모른다라고 생각. 진짜로 깨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다시 그걸 붙여놓기 위해서 예. 깨질 수 있는 것을 붙여놓기 위해서 김계관 부상으로 하여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메시지를 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그때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마 원산에 있다가 부랴부랴 지금 평양으로 돌아와가지고 예. 아마 돌아오는 동안에 지시를 해가지고 문장을 써놓으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보고를 받고 그러면 발표하라. 그런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 거기는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 봐서는 유임에 의하여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사칭할 수 없습니다. 네. 사칭할 수도 없고 내용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도. 그렇죠. 물론 그 전에 미국을 심하게 화나게 만든 최선희 부상의 네. 담화. 예. 그것도 허락이 없으면 못 나가요. 유임에 의하라는 표현은 없지만 예. 허락이 없으면 못 나가는 데지만 이제 그게 트럼프로 하여금 공개서한을 통해서 회담을 취소하겠다는 빌미를 제공한 거니까. 발언을 하도록 만든 빌미가 됐지만 예. 최선희 부상의 그 담화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바로 알아채고 예. 수습을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움직였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문구나 이런 것도 직접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이제 써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죠. 예. 이건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뭐 직접 하는 거야. 지난번에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지. 그건 애들 입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러나 되게 써가지고. 근데 뭐 초안을 쓰겠지만 저는 표현을 보면서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직접 담긴 것 같다. 내심 기대하였으나 뭐 이런 그렇죠. 표현들. 네, 예. 그렇죠. 예. 뭐 구술을 했다든가 받아 적어서. 그래서 사실상 편지를 처음으로 양 정상이 주고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 보내고 이쪽에서 답장하고. 그렇죠. 공개서한에 공개 방송으로 나간 거죠. 네. 근데 이제 금요일로도 말씀하셨지만,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미국이 물론 처음 원인 제공을 했던 볼튼 리비아식 계속 얘기하는 압박, 있긴 하나,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쭉 상대해왔던 방식대로 상대한 거 아닙니까? 이쪽이 세게 나면 우리도 세게 치고, 눈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소위 김계관 그리고 최선희 두 사람이 외교 라인인 거잖아요. 그죠? 예. 외교 라인이,
지난 6자 회담, 뭐 10여 년 전부터 쭉 쌓아왔던 미국을 상대하는 방식의 노하우, 그것들을 그냥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93년 3월 12일이구나. 93년 3월 10일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에 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밀 협상이 시작이 됐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25년 넘게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예. 상황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경우에 북한이 더 세게 반발하면서 항상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을 쓰면은 오히려 미국이 달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또 세게 나가고. 그럼 세게 나가면 또 다시 그 이어지고 그랬었는데. 혹은 북한이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끌어버린다든가. 예. 북한이 더 끊어버리고 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다든지 하면은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미국이 다시 또 자각하는 이런 그 패턴을 계속 했었는데. 그 반복이었죠.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가 거꾸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무자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미국이 다가오고 뭐 그랬었는데 상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유의 이 협상가. 말하자면 그 사람이 이 거래 기술, 딜인가 하는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마 깜빡 잊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올려치고 내려치고 하는 그 방식으로 해서 재산을 불려왔는데 그게 그 북핵 협상에서 적용되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최선을 시켜가지고 세게 나갔다가 뜨거라 싶어가지고 지금 김계관. 이런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정보 라인, 북한의 정보 라인이 이 회담을 성사시켰고 그러자 이제 회담 성사 이후부터는 이제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외교 라인이 하다가 정보 라인과 외교 라인의 어떤 충돌 혹은 뭐 공을 세우기 경쟁하다가 이게 이렇게 오버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건 뭐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실. 네, 그번에 좀 그 북미 정상회담 그 준비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저쪽에서 책임지고 있는 쪽이 통전부 아닙니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접촉에도 통전부장이 배석을 했었어요. 폼페오 국무장관이 갔을 때 4월 초에 그다음에 10월 달 5월 초에도 5월 10일 날도 갔었지만 5월 8일인가요? 5월 10일 날 갔었나? 폼페오가 평양에 또 한 번 갔었잖아요. 그때 배석자 사진이 나오는데 보니까 김영철 통전부장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통전부가 준비를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그 북미 접촉 실무 협상이지만 차관복급 협상까지는 주로 외교부에서 했었습니다. 외무성. 요즘 또 외무성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외무성 라인이 아니고 그 통전부가 직접 저렇게 다룬다면은 좀 스타일이 다를 거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그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 90년대 초에 있었던 남북 총리급 회담의 대표였었습니다. 물론 말석이었죠. 7명 중에 7번째였는데 그 정찰 총국장도 지내고 그러니까 군대식 내지는 미국의 북한의 정보기관이 대남 사업을 하던 그런 스타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다가 지금 아마 트럼프한테 역습을 당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보 라인과 외교 라인이 충돌한 게 아니라 외교 라인을 정보 라인 아래에 두고 하다가 정보 라인이 총괄하다가 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과거에 대남 하듯이 미국을 상대로 강성으로만 밀어붙여서 이 틀어진 것이다. 이 대등하게 싸운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의 담화 같은 거, 볼튼의 리비아 방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한 것이 최선희 부상의 담화 아닙니까? 그 리비아 방식 우리한테 적용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건 김계관. 협상장에서 만날지 핵 대결장에서 만날지 하는
그럼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펜스 부통령. 예, 예.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외교부 스타일로는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요? 예. 이때까지 북한의 강성 외교 라인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까? 예, 벼랑 끝장수를 써도 그렇게는 안 오는데, 예. 그거는 나 지금, 이게 좀. 핵대결장에서 보자, 이거 아니에요? 핵대결장. 핵 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는 군대 마인드거든. 군대 마인드. 아하, 그렇군요. 북한의 외교부가 그동안 써왔던 수사를 넘어서는군요, 그게 표현이. 근데 놀란 것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그 사전 그 절차 내지는 접촉에 외무상이 배석을 못했다고 그러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건. 역시 국내 언론들의 분석은 장관님의 필터링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해석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게 그 정보 라인과 외교 라인이 있는데 이제 서로 충돌했다느니 뭐 그건 외교 라인이 공을 세우려고 하다가 오버하다 그렇게 됐다는 이런 분석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그동안의 북한 외교 라인의 워딩이 아니다. 이게 수위가. 예. 군대식 사고방식이다. 지금 말씀을 하셔야지 고개만 끄덕거리면 제가 사람들이 지금 긍정을 하시는지 모르시. 나 이건 대립인 줄 알고. 네.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뜨거운 거군요, 지금. 예. 그리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현재 북한의 지도자로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 경우에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선택이 길어오잖아요. 그때 일본의 반응을 그때 제가 막 챙겨봤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석하더라고요. 일본 내에 북한 전문가가 잣대 나와가지고, 북이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 대응할 것이다. 더 끝까지 갈 것이다. 북한이 굽히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하고 할 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게 오히려 더 대담한 거죠. 예. 아니다. 대화하자. 이렇게 확 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올 줄 아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서한으로 회담을 끊는다고 그럴 때, 이제 취소한다고 그럴 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휘하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퇴로가 없는데, 저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굽히고 나올 것인가. 굽히고 나오려는 봤어요. 왜냐면, 남북 정상회담하기 한 보름 전에, 그러니까 5월 10일입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 4월 22일에 했죠. 4월 10일 날 저 사람들이, 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은 이제 일단 끝났고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나옵니다. 한 열흘 후에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취한 조치지만은 거기서 그 결정된 얘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할 거고 그리고 그것이 미국한테 건너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사전 보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4월 10일 날 열린 7기 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 때문에도 앞으로 경제 건설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개선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도 자본이 투자가 들어와야 돼요. 갑자기 또 핵을 쏠 수도 없고 미사일을. 그렇죠. 핵이 아니라 미사일을. 그다음에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외국 기자들까지 들어오라고 그래서 핵실험장 폐기가 끝나자마자 그렇죠. 취소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압박 전술이, 전 보통이 아니다. 이제 김정은이 퇴로가 없다는 걸 알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때 오히려 폭파하기를 기다렸다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걸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경제 쪽으로 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중시했던 대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 실험장 폐기의 시간을 맞춰 가지고 이제 김정은을 압박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 연결을 시켜보면은 저게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다시 우리가 핵 개발을 계속한다, 미사일 발사도 계속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꿀 수 없다. 말하자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게 트럼프의 요구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맞추긴 맞출 텐데 공개 사안으로 할 것인지 전화할 것인지 맞추긴 맞출 텐데 일단 김계관 담화로 해놓고 그죠. 그것도 이제 방법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위임에 의하여 보내는 담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편지나 다름없습니다. 네, 편지죠, 편지. 사실은. 편지죠. 그 편지로 약간 분위기를 누구 틀어놓고 다음날 정상에 만나버린 거 아닙니까? 남북. 이거 어떻게 풀까 했는데. 예. 그거 아주 기가 막힌 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를 김계관 담화 위임에 의하여라는 단서를 붙인 김계관 담화를 띄워놓고 예. 바로 지금 만나버렸는데 26일 날 만났죠. 26일 날 그렇게 판문점에서 정말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갖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미국한테 또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편지로 운을 떼놓고 일단 시간을 좀 벌어놓고 김계관 담화로 벌어놓고 남북 정상이 번개같이 만나가지고 분위기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반박도 대응도 대단했습니다. 지금 보면 절묘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내지는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신뢰관계라고 그럴까. 이것을 활용해서 반드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이게 편지. 담화가 뭐 편지나 다름없으니까. 편지 보내고. 공개 편지죠. 그것도. 답장한 거죠, 답장. 답장한 거고. 편지 했어? 내가 답장할게.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인편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가 북미 정상회담을 꼭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달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 비핵화, 확실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그 메시지도 다시 한번 전달해달라. 그러려면 만나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만나가지고 들은 얘기를 주고받은 얘기를 아마 미국 전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0시에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회담이 끝났는데 10시에 그 다음날 10시에 발표한다고 그러길래 그럼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10시에 발표한다는 것은 이제 형식적인 이유였었고 아마 그 결과를 바로 미국에 통보해 줄 거다. 그러려면은 미국 시간하고 좀 조율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어나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 자는 시간은 곤란하지. 그러니까 아침 10시 하려면은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뭐 미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는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직접 전화해 줘야 되니까 뭐 그런 그렇죠. 한미 공조 내지는 한미 조율 이 시간을 지금 확보하느라고 10시 발표를 합의하지 않았나. 김정은 위원장도 뭐 표현을 굽혔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모양 상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왔어요, 이 국면을. 자연스럽게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해가지고 잘 활용한 거죠. 아주 체면국이지 않고 전혀. 아주 영리하게 대응하기 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10시에 발표하는 그 시간에 회담 결과를 일요일 날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그 즈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그 방침을 발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 대통령 전화 받고 그렇다면은 뭐 6월 10일 날 해도 되겠구나. 싱가포르에서 회담해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니 확실하게 지금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겠구나 하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발표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각에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각에서 풀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요일 날. 이거 풀 사람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이번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도사예요.
이게 점잖지 못한 표현이지만. 뭐, 도사가 점잖은 표현이다. 그런가? 예, 꾼이야, 뭐 이렇게 해야지 점잖지 못한 표현이지. 그러니까 예. 모든 공은 상대방한테 돌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을 돌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공을 돌리면서도 거기서 두 사람이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또 6월 12일 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만은 그 결과가 결국은 북한한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남쪽이 좋은 거죠. 최종적으로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가 네. 확실하게 합의가 되고 그것이 이행이 되면은 이제 핵공포는 없어지는 거고 전쟁 위험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라는 그 선물을 안겨줄 수 있다면은 뭐 공쯤이야 뭐 트럼프한테 돌릴 수도 있고 김정은한테 돌릴 수도 있죠. 그거를 잘하신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후일 역사가들은 이 모든 것은 문재인의 큰 그림이었다, 뭐 이렇게. 큰 그림. 그 다음에 문재인의 조율의 결과다 하는 식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네. 네, 사가들은. 그걸 이제 장관님 미리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래의 교과서를. 그래서 그것까지.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세 사람 모두 다 자기가 챙겨야 될 걸 챙겼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걸 챙긴 것 같고. 여기서 잃은 거는 이제 일본, 예. 중간에 눈치 없이 진짜로 취소할 줄 알고 취소를 지지합니다 해가지고 입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입지가 없어져. 그 일본은 좀 혼 좀 나야 돼요. 네. 왜냐면 일본이 지금 특히 아베가 네. 아베 총리가 자기 국내 정치에 말하자면 함몰이 돼가지고 네. 함몰이 돼가지고 국제 정치를 읽지를 못한 거예요. 전혀 읽지 못하는 거죠. 전혀 읽지 못했고 기껏해야 자기네 국내 정치적 목적에 맞춰서 국제 정세를 해석하는 예. 이런 잘못된 흐름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내가 뭐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지만은 폼페이오 CIA 국장이 예. 일본의 내각조사실장 얘기를 주로 듣고 대북 정책 관련된 판단을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틀리니까. 근데 틀림없이 아마 일본의 내각조사실장은 아베 총리의 국내 정치적 목적 내는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춰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정보기관이 되게 그게 많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내일 또 나오셔야 북한 붕괴론을 장관님 내일 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내일 또 나오시죠. 북한 붕괴. 나라 살림이 어려워.